안녕하세요. 사색의 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0살이라는 나이, 참 고단하고도 기묘한 숫자가 아닌가. 그동안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사람, 의리 있는 친구, 넓은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참으로 애쓰며 살아왔을 자네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 매달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축의금과 조의금,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찾아가야 했던 피로한 모임들, 그리고 혹시나 무리해서 떨어져 나갈까 봐 전전긍긍하며 억지로 웃음 지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 말일세.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 이 모든 인간관계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과연 이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오늘 나는 자네의 마음에 아주 차갑고도 날카로운 칼날 하나를 들이대려 하네. 내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인간의 본성과 우정의 민낯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지. 조금 아프고 쓰라릴 수 있겠지만 이 독서를 끝까지 견뎌낸다면 자네의 남은 반평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이라 확신하네. 그러니 귀를 기울이고 내 이야기를 가만히 따라와 보게나. 자네는 혹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연락처를 보며 마음이 든든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하지만 냉정하게 자문해 보게. 그 중에서 자네가 아무런 격식 없이 깊은 밤 전화를 걸어 내 아픔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50살이 넘어서야 깨닫게 되는 서글픈 진실 중 하나는 우리가 평생을 바쳐 가꿔온 그 대단해 보이던 인맥들이 실제로는 아주 얇은 유리막처럼 약하고 쉽게 깨지는 허상이었다는 점이라네. 사람들은 흔히 우정을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로 포장하곤 하지. 하지만 미안하게도 내가 관찰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고상하지 않다네. 인간은 본질적으로 지독하게 이기적인 동물이며 모든 관계는 철저히 필요와 욕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지. 여기서 더 깊이 들여다보세나. 자네가 매년 찾아가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회나 오랜 계모임의 실상은 어떠한가? 오랜만에 만나 옛 추억을 나누며 소리 높여 웃지만 정작 술자리가 무르익을수록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느껴본 적이 있을 걸세. 은근히 자식의 대학 입시 결과를 흘리고 새로 이사간 아파트 평수를 자랑하며 남편이나 아내의 지위를 포장하는 그 비좁은 욕망들의 각축장 말일세. 왕년의 우정을 나눈다며 모인 자리에서 정작 오고 가는 것은 차가운 비교와 시기심뿐이라네. 겉으로는 축하한다는 가식적인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저 녀석이 나보다 잘 살다니 하는 열등감과 묘한 적개심이 불쑥 솟아오르는 것이 바로 본래의 인간이라네. 이러한 무의미한 비교의 늪에 스스로 발을 디디며 피로감을 자초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가 누군가와 친구가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라네. 첫째는 서로에게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 즉 유용성 때문이고, 둘째는 혼자 있을 때 몰려오는 지독한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라네. 즉 상대방이 필요해서 만나거나 아니면 혼자 있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만나는 것뿐이지. 자네가 젊고 힘이 있고 줄 수 있는 것이 많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걸세. 그들은 자네에게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으며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지. 하지만 자네가 직장을 내려놓고 사회적 지위를 잃고 더 이상 줄 수 있는 떡고물이 없어지는 순간 그 많던 친구들이 어떻게 하던가. 가랑비에 옷 젖듯 소리 소문 없이
자네 곁을 떠나가지 않던가. 이것이 바로 우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의 본질이라네. 우정이라는 감정은 기후와 같아서 자네의 인생이 따뜻한 봄날일 때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한겨울 매서운 한파가 몰아칠 때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자취를 감춘다네. 내가 잘 나갈 때 내 손을 잡으려 늘어선 수많은 손길 중에서 정작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질 손은 존재하지 않네. 그들은 그저 자네라는 정원에서 향기로운 꽃이 피었을 때 향기를 맡으러 온 꿀벌들일 뿐이라네. 꽃이 시들고 잎이 떨어지면 그들은 지체 없이 다른 정원으로 날아갈 것이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기심을 생존의 도구로 삼아 살아가는 인간의 보편적인 법칙일 뿐이지. 그러니 타인의 떠남에 상처받거나 배신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네. 그저 자연의 섭리를 보듯 무덤덤하게 바라보게나. 특히 한국이라는 사회는 이 인맥과 체면이라는 굴레가 유독 지독한 곳이지. 남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부조금을 내는 것이 마치 대단한 의무인 양 삶을 짓누르고 있지 않은가. 원하지도 않는 모임에 불려나가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자식 자랑, 집값 자랑을 듣고 있는 그 시간이 과연 자네의 영혼에 단 한 줌의 양식이라도 보태주던가. 오히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과 피로감에 괴로웠던 적이 더 많았을 걸세. 왜 그런 줄 아는가? 그것은 자네의 영혼이 지금 무의미한 에너지 소모에 지쳐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이라네. 체면이라는 가면에 갇혀 내 귀한 시간과 재산을 남의 눈을 만족시키는데 탕진하는 행위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네. 내가 쓴 책에서 나는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하곤 했지.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멀어지지.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고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입는 이 비극적인 딜레마 속에서 고슴도치들은 결국 서로 상처를 주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게 되지. 인간관계도 이와 똑같다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가시로 찌르는 순간 관계는 고통으로 변하지. 하물며 자네가 믿었던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네를 질투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가?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는 슬퍼하는 척 연민을 보낼 수 있지만 타인의 진정한 성공에는 본능적으로 시기심을 느끼는 존재라네. 자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척 위로하던 친구가 정작 자네가 자신보다 훨씬 잘 나가기 시작할 때 묘한 거리감을 두거나 깎아내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걸세.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네. 그러니 타인에게 지나치게 큰 기대를 걸지 말게나 누군가에게 나의 비밀을 털어놓거나 나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를 공격할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네. 오늘 자네가 굳게 믿고 털어놓은 비밀이 내일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세상의 가십거리로 떠돌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 자네가 보여준 가장 약한 고리는 결국 언젠가 자네를 오가매는 사슬이 되어 돌아올 것이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은 인생을 완전히 독야청청 홀로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한단 말인가? 아니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극단적인 단절이 아니라네. 내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우아하고 품위 있는 거리를 두는 것, 즉 예의 바른 무관심이라네.
타인을 대할 때 따뜻하지만 적당히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게나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참견하지 말고 반대로 내 삶의 영역에 타인이 무례하게 침범하도록 허락하지도 말게. 매달 날아오는 무의미한 경조사, 고지서에 가슴 졸이지 말고 내가 정말 마음을 쓰고 싶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진심을 전하게나 내 마음을 가다먹는 독이 되는 관계들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인간관계의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할 때가 바로 50살이라네.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혼자 남겨지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비참한 기분이 든다고 말하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이고 고독은 나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는 기쁨이라네.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만의 영혼을 채우고 진정한 평온을 만끽할 수 있는 우아한 시간이라네. 지혜로운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가장 자유롭고 부유해지지. 내면의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은 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굳이 시끄러운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스스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네. 자네의 내면에 거대한 정원이 가꾸어져 있다면 바깥 광장의 잡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자네가 오늘 내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면 그것은 자네의 내면에 이미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는 뜻일 걸세.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의 인생을 사느라 바빴던 지난 50회의 세월은 이제 가만히 내려놓게나 이제는 온전히 자네 자신만을 위해 살 시간이라네. 쓸데없는 인간관계의 족쇄를 과감히 풀어버리고 스스로 충만한 삶을 향해 걸어 나가게나. 자네의 남은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자네의 것이어야 하니까. 자네가 혼자 걷는 그 고독한 길에 내가 언제나 든든한 등불이 되어주겠네. 자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면 나 역시 기쁜 마음으로 읽어보겠네. 자, 앞서 던진 이 차가운 진실에 가슴이 조금 시려왔다면 이제는 그 상처 위에 연고를 바르고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을 견고하게 지탱해 나갈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나. 50살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분기점이라네. 청춘의 뜨거운 열기는 서서히 식어가고 육체는 예전 같지 않으며 인생의 끝자락이 어렴풋이 시야에 들어오는 시기이지. 젊은 시절에는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세력을 넓히고 내 이름을 알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을 걸세. 하지만 이제는 깨달아야 하네. 그동안 자네가 그토록 갈구했던 타인의 인정과 칭찬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덧없는 것이었는지를 말일세. 내가 늘 강조하듯이 타인의 머릿속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담아두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초라한 감옥이라네. 그런데 왜 자네는 아직도 그 비좁은 감옥의 간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눈치를 보고 그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가? 타인의 칭찬에 기뻐하고 비판에 슬퍼하는 태도는 자네 영혼의 줄을 타인의 손에 쥐어주고 마음대로 조종하라고 허락하는 것과 같다네. 그들이 당기면 기뻐하고 늦추면 우울해지는 꼭두각시 인생이 과연 존엄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50살은 그 어리석은 줄을 스스로 끊어내고 온전한 내 삶의 주권을 되찾는 축복 같은 시기라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그것은 그들의 몫일 뿐 나의 실존적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리 내면의 빈곤함 때문이라네.
스스로의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일수록 외부의 소음과 자극에 의존하려 하지. 마치 속이 텅 빈 악기가 더 크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내면이 가난한 자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남을 헐뜯거나 자랑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안달한다네. 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이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네. 그들은 홀로 책을 읽거나 조용히 사색을 하거나 자연을 거닐며 스스로의 정신세계를 채워나가지. 50살이 되었다면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안테나를 안으로 돌려야 할 때라네. 외부에서 구하던 위로와 행복의 원천을 자네의 내면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는 뜻이네. 타인의 박수갈채는 바람 한 점에 흩어지는 먼지와 같지만 내면의 단단한 평온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으니 말일세. 여기서 아주 민감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 있네.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환상이라네. 많은 이들이 친구는 믿을 수 없어도 가족은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지. 물론 가족은 소중한 존재임이 틀림없네. 하지만 50살이 넘어가면 그 가족이라는 관계마저도 변화를 맞이하게 마련이라네. 품 안의 자식들은 장성하여 저마다의 삶을 찾아 떠나갈 것이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또한 결국에는 각자의 고독을 안고 살아가는 독립된 개체일 뿐이라네. 자식에게 내 노후와 행복을 전적으로 의존하려 하거나 배우자가 내 모든 쓸쓸함을 채워주길 바라는 것은 지독한 이기심이자 불행의 씨앗이라네. 자식들이 명문대에 가고 대기업에 취업하여 대단한 가업을 일군다 한들 그것은 결국 그들의 삶일 뿐이네. 자식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치환하고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자식들이 독립하는 순간 자네의 내면은 걷잡을 수 없는 허무함과 빈둥지 증후군에 휩싸이게 될 걸세. 배우자 또한 마찬가지이네. 아무리 오랜 시간 한 이불을 덮고 살았을지라도 결국 각자의 마음속 깊은 영혼의 영토는 침범할 수 없는 법이네. 부부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내 존재론적 고독을 완벽히 메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청구서를 내미는 것과 같이 결국 인간은 누구나 홀로 태어나 홀로 세상을 떠나는 단독자라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고독까지 대신 짊어질 수는 없는 법이지. 그러니 가족에게조차 너무 큰 기대를 걸거나 집착하지 말게나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고독을 존중해 줄 때 비로소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가족 관계가 완성되는 법이라네. 그렇다면 혼자 남겨진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한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 걸세. 고독을 마주하라는 말이 그저 방구석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쓸쓸히 늙어가라는 뜻이 결코 아니네. 내가 말하는 고독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고독이라네. 매일 아침 일어나 오롯이 나만을 위한 의식을 치러보게나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미뤄두었던 독서를 시작하고 고요한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는 그 짧은 순간들이 모두 자네의 영혼을 살찌우는 고귀한 시간이라네. 위대한 성현들의 책을 읽는 것은 시시한 동네 친구와 나누는 잡담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가치 있는 대화라네. 시대를 초월한 천재들과 책을 통해 나누는 대화에는 어떠한 가식도 질투도 이기적인 계산도 없으니 말일세. 독서란 다른 위대한 정신의 머리를 빌려 사색하는 행동이라네. 책을 펴는 순간 자네는 100년 전
혹은 2000년 전의 현자와 아무런 격식 없이 마주 앉아 우주의 진리와 인간의 삶에 관해 열띤 토론을 나눌 수 있게 되지. 그 속에서 얻는 통찰은 그 어떤 시끄러운 술자리의 이야기와도 비교할 수 없네. 또한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고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디지털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보게나. 쉼없이 울려대는 카카오톡의 알림음과 SNS의 가식적인 풍경들이 자네의 뇌를 얼마나 피로하게 만드는지 아는가. 그것들로부터 완벽히 격리되어 침묵의 무게를 오롯이 견디는 훈련을 해야 하네. 또한 자연으로 걸어 들어가 보게나. 숲길을 걸으며 바람 소리를 듣고 나무들의 고요한 침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인간 문명 속에서 상처받았던 영혼이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걸세.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위로를 건네주니 말일세. 우리의 생명력, 즉 내가 말하는 생의 의지는 유한하다네. 50살이 넘으면 이 생명의 에너지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지. 젊은 시절에는 밤새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부대껴도 다음 날이면 거뜬히 일어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네. 인간관계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나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정신은 피폐해지지. 이 소중하고 한정된 에너지를 왜 굳이 나와 맞지도 않는 사람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 혹은 아무런 영양가 없는 소문과 험담을 늘어놓는 이들에게 나눠주려 하는가? 그것은 자네의 소중한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일종의 서서히 진행되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네. 자네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타인에게 내어주고 있는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거북한 사람들과 나누는 식사, 예의상 웃어주어야 하는 직장 상사의 무의미한 농담, 나와 상관도 없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끝없는 비판, 이 모든 것들이 자네의 한정된 삶의 소중한 연료를 허공에 날려보내는 짓이라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자가 되게나. 여기서 말하는 이기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내 에너지를 아끼고 통제하는 건강한 이기주의를 뜻하네. 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오직 내가 환대하고 싶은 진정한 소수에게만 그 문을 열어주게나. 내 삶의 에너지를 단순화하고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네. 체면이라는 허울 좋은 감옥에서 걸어 나와 보게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모임에 안 나가면 나를 째째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은 모두 부질없는 환상에 불과하네. 냉정하게 말해서 타인들은 자네에 대해 자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네. 그들은 그저 자기 자신들의 문제를 걱정하느라 바쁠 뿐이지. 자네가 모임에 나가든 나가지 않든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네. 그러니 착한 사람 증후군에서 벗어나게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려는 욕심을 버리는 순간 놀랍게도 삶의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들 걸세. 미움을 받을 용기까지는 필요 없네. 그저 타인의 시선에 무감각해지는 뻔뻔함을 조금 장착하면 그만이라네. 그 뻔뻔함이야말로 50살 이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될 걸세.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축제의 장이 아니라 고요하고 아늑한 나만의 안식처를 짓는 시간이라네. 젊은 날의 방황과 갈등은 모두 지나갔고 이제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할 때이지. 내가
오늘 자네에게 건넨 이 쓰라린 조언들이 때로는 자네를 외롭게 만들 수도 있을 걸세. 하지만 기억하게나 그 외로움은 자네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라네. 고독의 쓴 잔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맛을 음미할 수 있을 때 자네는 비로소 세상 그 어떤 권력가나 자산가보다도 더 부유하고 당당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네.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걸세.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곳곳에는 자네처럼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고 내면의 성장을 꿈꾸는 수많은 고귀한 영혼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말일세. 그들과 침묵 속에서 연대하며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말게나. 오늘 자네와 나눈 이 고독한 철학의 대화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게나. 자네가 세상의 소음에 흔들려 길을 잃을 때마다 마음을 다잡아줄 단단한 지혜를 들고 언제나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자네의 소중한 생각이나 고민이 있다면 편안하게 댓글로 들려주게. 나 역시 기쁜 마음으로 하나씩 읽어보며 자네의 여정을 응원하겠네. 자네의 남은 삶이 타인의 소음이 아닌 오롯이 자네만의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까지 부디 스스로 평온하고 존엄한 시간들을 보내시게나.